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의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진행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프로미스 API를 직접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버전이라고 하는 에크마스크립트의 버전이 벌써 2022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쉬운 문법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지향하는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이제 프로미스보단 async await을 통해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많이 다루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여러 개의 비동기 함수 호출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프로미스에서 제공하는 promise all, await, all settled과 같은 API 함수들은 여전히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구직과 이직을 준비하시면서 마주하게 되는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은 스스로 가장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제가 알고는 있지만 충분히 구현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주제가 나올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나 하고 난감할 것 같습니다. 프로미스 all은 구글 프론트엔드 인터뷰라고 유튜브에 검색했을 때 해당 영상들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프로미스 all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미스 all은 배열을 인자로 받고 인자들의 모든 비동기 동작이 완료되었을 때 각 배열에 담긴 리졸브 값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자 중 하나라도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인자의 프로미스 값들은 먼저 완료되더라도 해당 값을 참조할 수 없습니다. 먼저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서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완료된 타이밍을 기준으로 fulfilled 된 모든 프로미스들의 리졸브 값들을 배열에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const return array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이때 인자로 받은 프로미스들은 for each 문으로 순회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요소를 여기서 보면 프로미스 리졸브로 한번 랩핑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인자의 프로미스가 아닌 다른 값이 들어왔더라도 정상적으로 프로미스 all이 동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 인자의 개수를 count 변수에 담고 각각의 인자의 프로미스가 fulfilled 상태가 되었을 때 count를 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count가 0이 된다면 마지막으로 fulfilled 된 프로미스 값을 각 인덱스의 리졸브 된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들을 프로미스 리졸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count가 0일 경우 해당 count 플래그가 true가 되니 전체 프로미스에서 리턴하게 되는 리졸브 값에 각각의 인자에서 인덱스를 참조해서 넣은 리턴 어레이를 반환해 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자 중 하나라도 에러가 발생할 경우 캐치문을 통해 에러 발생 여부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테스트 코드를 보면 에러를 발생하는 P3가 인자에 담겨 있을 때는 무조건 에러를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나머지 두 개의 스테이트먼트를 보더라도 프로미스가 두 개를 들어가 있을 때나 프로미스가 아닌 값이 배열로 들어갔을 때 정상적으로 출력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미스 레이스입니다. 프로미스 레이스는 여러 인자 중 처음으로 fulfilled 된 프로미스에 리졸브 값을 반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미스 all과 비교해 봤을 때는 무엇이 다를까요? 리턴 값이 프로미스인 것, 그리고 각 인자를 참조하기 전 프로미스 리졸브로 모든 함수를 감싸주는 것은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른 점은 최초 fulfilled 된 프로미스를 리졸브 해주면 되기 때문에 count 변수를 사용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고요. return array와 같은 변수 또한 사용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보았을 때 단일 리졸브 값만 참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러가 발생할 경우 프로미스 all과 마찬가지로 모든 프로미스를 참조할 수 없으며 해당 발생한 에러를 참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미스 all settled입니다. 프로미스 all과 마찬가지로 선언과 동시에 각각의 인자의 프로미스들이 비동기 로직이 동작되나 도중 몇 개의 인자에서 에러가 발생할지라도
전체 프로미스의 에러로 노출되지 않고 각각의 프로미스가 에러인지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메타 정보가 리졸브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할 경우 스테이터스 키 값의 리젝티드,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풀필드 되었을 때는 스테이터스의 풀필드라고 하는 스트링 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미스 얼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이행되거나 에러가 발생한 프로미스 인자를 기준으로 배열 형식으로 리졸브된 값을 반환해 줘야 하기 때문에 카운트 변수를 사용하고 리턴 어레이 변수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각각의 프로미스의 반환 값이 오브젝트 리터럴 형식이라는 건데요. 이행되었다면 스테이터스의 fulfilled, 그리고 리졸브된 값을 밸류 키 값으로 들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스테이터스의 리젝티드 값과 함께 리즌의 에러 정보를 함께 반환해 줍니다. 에러 발생 여부와 달리 항상 카운트는 줄어들어야 하므로 then과 catch문에서 카운트를 줄이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전체 리턴 어레이가 반환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카운트 플래그 값을 선언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보면 에러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프로미스의 상태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역시 레이스나 얼 예제 코드와 동일하게 P3는 에러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에 P3를 담고 있는 프로미서를 세틀드는 해당 메타데이터를 조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번쯤 시도해보면 좋을 프로미스 API 삼형제 구현에 대한 실제 코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코드를 직접 작성해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프로미스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API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점검할 수 있어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후 꼭 한번 직접 구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제 블로그도 방문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